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요? 매일매일 테마가 바뀌니까요. 그렇다고 짧게 이렇게만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꾸준히 가는 종목 보고 있으면 약간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고수들의 포트를 보시면서 팁을 얻어가 보시죠. 함께해 주실 분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장세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최근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도했던 이런 상반기 분위기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매주마다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CPI 발표 앞두고 현재도 위험 소화 과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급등과 함께 나스닥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FOMC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 방향성은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권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호흡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매매 패턴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 섹터가 헬스케어와 로봇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헬스케어와 로봇 안에서도 조금은 옥석 할인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조금 빠르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로봇에 관련된 이런 수급을 다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상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섹터들 길게 호흡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짧게 단기 매매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요즘 시장 분위기에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개선이 되게 되려면 아무래도 FOMC가 끝나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한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 주 정도 지나야지 뭔가 좀 맥이 잡히면서 짧은 매매 패턴에서 바뀔 거다.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걸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건데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의 변화 있으셨어요? 네, 제가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99%로 이제 운용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박스권 장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은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90%, 현금은 10%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전략 변화를 줬고요. 지금 어쨌든 미중 마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헬스케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은 피해주 관련된 이런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반기 퍼로 봤을 때 14배 수준이었다면은 현재는 11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한 이런 상황인데요. 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바닥이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11월 추가 인상이 있더라도 시장금리는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관련된 이런 것은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 확인은 아직까지 확실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으로 그려놓고 시장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투자 상단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호흡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포트 보면서 현금을 10%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 어떤 종목에서 10%가 생겨났는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포트폴리오 총 3종목 구성되어 있습니다. LG전자가 40% 비중으로 가장 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와 FNF가 각각 30%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파신 거세요? 네, 비중을 조금 줄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해서 새롭게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파마 리서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마 네. 리서치 지난주에 편입을 했었고요. 지금 주력 제품 미주란이 아무래도 3분기에 성장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 쪽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우리가 발목을 좀 많이 잡아왔었는데요. 오늘도 10만 원 선에 대한 지지서 확인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리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이탈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10%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NF, 예, 지난주에 편입을 했었는데요. 그 3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갔었는데, 단기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이제 종목을 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가 주중에도 상당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때 살 때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대 초였는데 단기간 내에 한 15% 정도 수익 내면서 FNF를 그럼 파신 거군요. FNF에서 한 10%, 15%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LG전자 비중 10% 정도 축소하고요. 파마리서치는 30%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신규 편입 종목이 있는 거네요. 네, FNF의 다행스러운 이런 수익 달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목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았고요. 현대로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조정 눌림 목표로 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신용등급 상향도 소식과 루마니아 쪽 무기 공급 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큰 계약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큰 레벨업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지금 자리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FNF처럼 이렇게 단기에 반등을 노린 그런 접근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계획이세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FNF와 같은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36,600원 정도 호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8,000원 터치하고 바닥선까지는 올라왔고요. 지금 앞에 있는 이평선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단기에 33,000원과 34,000원 선까지 터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등급 상각 이슈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 보고 있고요. 지금 33,000원과 34,000원 사이에서는 살짝의 저항선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2차 재료가 나와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N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10%로 짧게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의 일정 부분은 중장기 투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정도는 단기 투자를 계속 병행하고 계신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방향성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포트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부는 좀 전술적인 이런 내용으로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로템은 30%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현금 10%는 새로운 종목 담을 계획이세요? 아니면 그대로 10% 현금 좀 들고 계실 건가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FOMC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MC로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되면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병재 부지점장 포트폴리오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박스권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양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챙겼습니다. 각각 30%씩 세 종목 가지고 있고요. 현금 10%는 그대로 홀딩입니다. 그러면 종목 보시죠. 파마리서치 30%고요. LG전자는 기존에 40%였는데 10% 줄였습니다. 30% 들고 갑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10만 원 선 지지라인 이 부분 계속해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현대로템 신규 매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짧게 봅니다. 단기 투자로 들어간 종목이고요. 현재 3만 원대인데 3만 3천 원에서 3만 4천 원 정도 목표 수익률은 10% 초반으로 잡고 짧게 이런 단기 매매도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기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략 체크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수익을 내고 계신데 신병재 부지점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쪽, 비만 치료제 이쪽이 아니더라도 또 꿋꿋하게 시세 내는 종목군들을 잘 찾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트였고요. 현재 양시장 좀 간략하게만 보시죠. 마이너스권입니다. 힘을 못 내네요. 코스피 지수가 0.23% 정도 하락하면서 2,550선 턱걸이하고 있고 코스닥이 좀 빠집니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ETF, 인버스 ETF 상장과 관련해서 현재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꽤 많이 밀리네요. 4%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한 3%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0.53% 하락하고 있고요. 907.68포인트인데 900선, 오늘 중은 아니지만은 이번 주 중반 후반 900선 라인 지지력 테스트 여부
여부도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침 1시간 동안 진행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보시면서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겠지만은 여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에서 수익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신중한 매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